저는 25살 이전에는 후회되는 게 거의 없어요. 그때 후반에는 제가 직장 생활을 시작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좀 후회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깨달았으면 좋았을 것. 그럼 만약에 훈련님 같은 경우에는 20대에 이렇게 좀 방황하고 있고 내가 이제 뭐 해먹고 살지? 이런 고민에 빠져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면 네네. 제일 추천하고 싶은 책이 어떤 거예요? 요즘 알고리즘이 많이 뜨더라고요. 내가 20살로 돌아간다면 뭐를 좀 할 건지. 어쩌면 우리는 20대 초반 때보다 훨씬 더 바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20대 초반에 조금 더 알고 진작할 수 있었다면 했을 것들? 저는 이제 20살 때 재수하고 있었거든요. 재수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20살로 돌아가도 아마 재수를 하고 있긴 할 것 같아요. 왜냐면 물론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못했던 공부를 20살에 좀 하느라고 재수를 하긴 했는데 근데 이제 20대로 그냥 돌아간다면 저는 사실 차라리 그 생각은 많이 했어요. 제가 20대 그 대학교 생활은 전혀 후회되는 게 없거든요. 딱 하나 약간 아쉬운 거는 좀 더 그때 제가 더 해외에 나가볼 걸. 그러니까 그런 기회들이 생각보다 많았는데 직장 생활 하다 보면은 제가 교사나 이런 게 아닌 이상 이제는 뭐 이렇게 방학 같은 게 없잖아요. 그러면은 좀 장기 시간을 투자해서 이제 외국을 나갔다 온다거나 경험을 쌓는 거를 만들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때는 가능했잖아요. 사실 방학도 있었고 뭐 휴학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걸 제가 안 했었거든요. 그게 좀 아쉬워서 아마 제가 20대로 돌아갔다면 조금 더 시간을 짬을 내서 해외 경험을 많이 쌓지 않을까? 큰 물을 좀 보고 싶어서 그런 생각은 드네요. 효원리더님은 어떠세요? 20대 초반으로 만약에 돌아간다면? 저는 뭐 중간고사 3일 전에도 놀러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입시라는 틀 속에서 굉장히 하고 싶은 욕구들을 많이 억제를 하면서 살아오잖아요. 그거를 한번 분출할 수 있는 기회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20살 때 돌아가면 더 열심히 놀 것 같다. 더 열심히 다양한 곳을 다니면서 정말 열심히 놀 것 같고 그래야 현타도 오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들 사실 저는 해봐야 알게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저는 분명히 필요했다고 생각을 하고 대학교 다니면서는 저는 조금 제가 공부하고 싶은 것들을 교양 수업이나 아니면 그냥 참관 수업이라고 해도 좀 들었을 것 같아요. 진짜 대학에서 꼭 배워야 되는 거는 오히려 철학이나 이런 학문이었는데 제가 너무 그때는 교양 채우기 식으로 대충 듣고 대충 시험만 보고 이렇게 했었던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옷이나 이런 거에도 관심이 많으니까 수학 전공이지만 다른 친구들의 말들에 별로 휘둘리지 않고 한계를 짓지 않고 그냥 의류학 이런 것도 한번 가보고 했을 것 같아요. 어차피 대학 졸업을 안 할 줄 알았다면 그냥 다 들어볼 걸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25살 이전에는 후회되는 게 거의 없어요. 굳이 따지자면 그 해외 경험을 하는 거고 20대 후반에는 제가 직장 생활을 시작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좀 후회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깨달았으면 좋았을 것. 그래서 그 시기에 저는 직장 다니면서 제가 못했던 그런 해외 여행들이나 제가 좋아하는 뭐 전시회 다니고 이런 것들을 했었어요. 그때는 그냥 그러면 되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냥 어차피 내가 열심히 살아서 좋은 내가 원하는 직장 들어왔으니까 이 직장 다니면서 내가 못했던 것들 하면 좋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고 또 그때 한창 인문학이 열풍이어가지고 인문학 공부는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막 맹목적으로 뭔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못했던 게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약간 방황을 했던 것 같아요. 열심히 살았으니까 그냥 그때는 저는 저한테 이제 자유를 줘야지 이거였는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은 취업을 하고 나니까 좀 내 목표를 잃어버린 거죠. 취업이라는 단계적 목표가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목표가 없어지니까 뭘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직장 생활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가 30살 무렵에 좀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사람은 원래 시련을 겪고 나면은 성찰을 하게 되잖아요. 여러 가지 시련을 겪고 성찰을 한 다음부터는 내 인생을 좀 다르게 다시 살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에 책을 읽기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그냥 인문학 책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집히는 책을 다 읽었던 것 같아요. 30살에 쫙 읽기 시작을 하면서 사는 방향이나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변했거든요. 그래서 한 1, 2년이라도 더 빨리 책을 읽기 시작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들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처음 확 느꼈던 게 이제 효원리더님이랑 동규련님 만났을 때 두 분이 20대 초반 때부터 책을 엄청 많이 읽으셨잖아요. 이러니까 지금 이렇게 나이가 달라도 대화가 잘 통할 수 있구나 그런 걸 좀 느껴가지고 1년이라도 더 빨리 시작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책이 진짜 다양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저도 하면서 이거 좀 아닌데?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제일 먼저 샀던 게 사실 책이었고
그럼 만약에 훈혈여행 같은 경우에는 20대에 이렇게 좀 방황하고 있고 내가 이제 뭐 해먹고 살지? 이런 고민에 빠져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면 네네. 제일 추천하고 싶은 책이 어떤 거예요? 일단 이거는 많은 분들이 아니까 솔직하게 식상할 수도 있는데 네. 저는 딱 제 머리를 좀 때렸던 책이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 아빠. 근데 그 책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사실 지금 요즘에 나오는 신판들은 이제 검은색 책이더라고요. 네, 근데 저희 집에 어렸을 때부터 꽂혀 있었어요. 빨간색 부자 아빠 가난 아빠 1권이 꽂혀 있어서 그게 어렸을 때부터 있었는데 어머니가 읽었어. 저는 읽진 않았었어요. 근데 제가 그 책을 딱 30살쯤에 꺼내 든 거죠. 그런 부에 관련된 책을 하나도 안 읽었었는데 그때 그 책을 읽고 나서부터 생각이 많이 변했던 것 같아요.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시리즈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그 시리즈를 거의 다 읽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자유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던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책이죠, 진짜. 경제적인 자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절대 안 읽을 수 없는 입문서이기도 하고 그래서 맞아요. 다양한 사람들이 또 그 책을 많이 언급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사람들한테는 일단 읽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은 책. 왜냐면 다양한 직업군이 세상에 있는데 네. 이 직업군들이 어떤 분야에 속하고 막 이런 네, 것들이 나오잖아요. 네, 네. 확 눈에 보이니까 좀 더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도 네. 다르게 보였던 것 같아요. 네. 저도 근데 그 책 처음 읽었을 때 되게 단호하게 문제가 쓰여져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그 다음에 부자는 이렇게 생각한다. 뭐 나오는데 처음에는 제가 되게 거부감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거부감이 드는 것조차 제가 굉장히 그 가난한 생각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을 하고 나니까 ESBI 사분면 나오는 거 어떤 사람은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돈을 버는 개념 자산이라는 개념 이런 것들이 너무 새롭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진짜로. 네. 맞아요.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준 책이죠. 네. 그 로버트 기요사키가 책을 여러 권 썼지만 네. 그 중에서 자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게 현금흐름 사분면이라고 네, 얘기를 네. 하더라고요. 저도 그 사분면 보고 되게 많이 놀랐던 것 같아요. 아 맞아 이렇게 나눠지는구나. 혹시 그러면 효얼리너님은 지금 좀 방황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어떤 책을 추천을 하고 싶으세요? 저는 지난번에 얘기했던 책인데 사실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책. 근데 저는 처음에 그 책을 골랐던 순간이 아직까지 되게 기억에 남거든요. 그 느낌이 있잖아요. 그 책을 딱 집었을 때 그 느낌. 저는 누가 감히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 호기심에 그 책을 골랐던 것 같아요. 우리는 사실 살아가면서 계속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이 좋은 삶인가에 대해서 답을 내리지 못하고 내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유토피아가 있고 거기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책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이 유시민 작가가 자기 딸에게 쓰는 듯한 편지 같은 내용의 글이 있어요. 제가 생각했던 핵심적인 내용은 뭐였냐면 지구에 여행을 왔다고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정말 넓고 죽을 때까지 다 관찰하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도 되게 모자라다 시간이.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무기력할 수도 있고 뭐 우울할 수도 있고 안 좋은 감정들에 빠져들 수 있는 순간들이 되게 많은데 이 세계가 굉장히 무한하고 생각보다 굉장히 아름답고 그러니까 그런 감정들을 훌훌 털어버리고 구경하는 것처럼 행복하게 살아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 것들을 저는 보면서 우리는 한 번 살아가는 인생이고 무언가를 도전하거나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려고 그러면 두려운 마음이 앞서고 내가 그런 걸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사실 사람이면 다 앞서잖아요. 그런 순간에 제가 그 편지를 우리 아빠가 나한테 썼다고 생각하고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 뭐 그냥 내가 한 번 사는 인생에 이런 거 한번 도전해보고 더 느끼면 그게 더 좋은 삶에 가까워지는 게 아닐까. 맞아요. 그래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제가 이 책을 많이 추천할 것 같아요. 저도 안 읽어본 책인데 네. 이런 얘기 들어보니까 완전 읽어봐야겠다는 생각 확 드네요. 책에서도 막연하게 행복을 쫓아라 이런 내용이 사실은 또 아니거든요. 현실적인 것도 고려를 해야 되고 꿈도 쫓아야 된다는 그런 내용도 담고 있어서 여러모로 되게 마음이 풍족해지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